안녕하세요, 지팽입니다. 오늘은 이 MS 오픈 서스를 제가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이제 만드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일단 저는 최근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예전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어디가 안 좋다더라, 뭐 좋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면서 점점점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고 해야겠죠.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이 보라색 서스를 하나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그 에반게리온 초기를 이 친구로 베이스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번에 이 서스펜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정답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로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든 차량들 기준으로 점점 좋아지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다 라는 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먼저 준비를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요게 있어요. 이제 이 척추 기립근이 있는데, 이 신형 샤시에는 요게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형 샤시에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지금 얘는 배따기가 안 돼 있죠. 이제 배따기 겸 전지 내리기라고 하는데, 오늘 하는 이 친구는 전지 내리기까지 적용을 해서, 얘는 전지 내리기는 현재 적용을 안 해놨어요. 이따가 얘 작업하면서 같이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전지 내리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지 내리기를 왜 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기존에 여기 이만큼이 살이 차 있어요. 여기 이만큼이 살이 차 있는데, 이 살이 차 있는 부분만큼의 정말 1mm 정도 되는 그만큼의 그 건전지의 높이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건전지가 이 바닥면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잘라주고 길게 뽑았어요. 근데 이제 A 파츠 중에서도, 혹은 이제 런너 이런 쪼가리 중에서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다리가 생성이 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기포가 잘 생겨요. 여기 보시면은 기포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기포가 있는 부분은 사실 갈아내고 나면은 약간 흉해서, 사실은 이 파츠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기포가 없는 부분을 고집하시는 분이라면 VG 샤시의 A 파츠에 한 길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용하시면은 기포가 조금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어차피 이 친구들 기포 나오는 거는 다시 순접으로 다시 막아서 폴리싱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딱 맞는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 주었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순접으로 고정을 해주면 돼요. 네, 여기 순접을 발라 주었는데 록타이트.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시면은 모터 그 브라켓이 여기 딱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순접이 들어가게 되면은 모터 브라켓이 나중에 잘 안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만 좀 유의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붙여 놓으시고 이제 담배 한 대 태우고 오시면 돼요. 이거를 갈아줄 건데요. 갈아주기에는 얘가 이미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아까 척추기립근 넣은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일단 약간만 이제 이 안쪽까지 안 파는 수준에서 이 척추기립근 튀어나온 부분을 이걸로 밀링 이 날로 좀 갈아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대충 갈아줬는데요. 이 안쪽, 이 살 기준으로 안쪽까지는 안 파먹을 정도만 겉에만 살짝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건 제가 만든 밀대 손잡인데요. 이제 이 아랫면을 사포에 갈아주시면 돼요.
이제 아무래도 근데 여기를 손으로 잡게 되면은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균일하게 힘 조절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 MS 요 샤시에 맞게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줬는데요. 요거 넣고서 한번 갈아볼게요. 네, 얼추 갈아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예쁜 표면을 얻고 싶으시면은 방수를 조금 높은 방수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할 작업은요, 저는 이제 범퍼리스를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범퍼리스로 이 앞부분을 톱으로 잘라줄 거예요. 뒤쪽은 뭐 니퍼로 하셔도 돼요. 붙여서 네,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썰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뒷부분을, 이 범퍼를 날려줄 건데요. 제가 하는 방식은 니퍼를 활용해서 이 살을 먼저 다 끊어줘요. 네,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나머지 이 살들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은 마찬가지로 니퍼와 사포질로 요걸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동그랗게. 근데 이미 멍들었죠.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샤시 서스펜션을 만들 준비가 다 됐어요. 그 다음은 앞뒤 유닛에 단차를 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차를 내주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원래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기 단차를 줌으로써 이 부분을 더 깎음으로써 이 플레이트 2장 깊이에 리어는 2장 깊이, 그래서 3T를 깎고요. 앞부분은 1.5를 이렇게 깎아낼 거예요. 이 단차 툴을 이용해서, 물론 이거 말고도 단차 툴을 낼 수 있는 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록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록슨에 물려서 이 단차를 예쁘게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1.5 따내는 단차의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면 있잖아요.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 프록슨의 이 높이를 맞춰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플레이트가 들어갈 부분을 이제 깎아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단차가 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mm 단차 가공이 잘 됐어요. 지금. 근데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 더 좀 제거 좀 해주고 해볼게요. 잠시 후.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은 그 순디님께서 만드신 후벼 파렌다입니다. 이걸로 서스의 그 축이 되는 부분 4군데, 이 부분을 다 파줄 겁니다. 네, 여기를 다 파줬는데요. 이렇게 축을, 이 얇아진 살 기준은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턱이랑 해서 같이 깎아줄 거예요. 다리가 나와 있는 이 부분, 귀가 나와 있는 부분은 다 잘라줍니다. 최대한 면에, 이쪽 면에 딱 붙여서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추가 가공을 또 이따가 해줄 거긴 한데, 일단은 여기 T자로 생긴 거 이거 다 잘라줍니다. 이제부터는 센터 샤시를 가공을 할 건데요. 센터 샤시를 가공을 하기 전에 준비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모형용 니퍼는 날이 굉장히 작잖아요, 길이가.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니퍼는
K바 니퍼인데 이 니퍼는 날이 굉장히 길죠. 이런 길고 양면으로 된 니퍼가 필요해요. 자, 이걸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밑에 쪽을 보시면 이 안에 카운터 기어 쪽을 덮고 있는 이 살이 있어요. 살에 보시면은 여기 이 라인 있죠, 이 대각선 라인. 이 라인을 따라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끊어줄 거예요. 뚝 한번 끊어주고요. 자, 반대쪽도 대각선 라인에서 대각선 라인에서 뚝 끊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끊어진 라인에, 아이씨, 한쪽 잘못 잘랐다. 한쪽은 너무 안쪽으로 잘랐네요. 다시 잘라줄게요. 망한 것 같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샤시의 여기 끝에 있어요. 이 끝하고 방금 잘라진 그 끝 라인을 따라서 정확하게 끊어줄 거예요. 뚝 끊어주고, 반대쪽도 끝 라인과 끝 라인 잡고 끊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근데 이 부분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아까 잘못 자른 부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용할 거라.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쪽 이렇게 잘라줬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 카운터 기어를 덮는 이 살을 기준으로 해서 잘린 라인의 끝 라인에 이 니퍼의 끝을 딱 대고서, 그리고서 끝 라인 찾아가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양쪽 끝에 귀 부분을 이렇게 살짝 날려주고요. 이렇게 조금 가공한 부분, 그리고 아까 잘린 나머지 이 다리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를 잘랐죠. 이렇게 자르고 나서 30도 날 있어요. 30도 날로 해서 이게 굉장히 날이 날카로워야 돼요. 평칼로 하셔도 되는데 평칼보다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날이 더 얇아서. 이걸로 해서 여기 보시면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이 있는데 턱을 다 날려줄 거예요. 날을 새 걸로 좀 바꿔서 해볼게요. 평칼도 상관없어요. 근데 손 조심하시고 이렇게 살살살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날을 싹 집어넣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이 부분에 턱이 느껴지면 안 돼요. 턱이 느껴지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작업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끝부분을 약간 이 부분을 조금 더 사선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해줬는데요. 그 이유는 센터 샤시 커버 있잖아요. 얘하고 닿을 때 이런 식으로 롤을 생길 때 여기하고 간섭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부드럽게 될 수 있게 좌우로. 자, 그러면 보라색 샤시는 처음 썰어보는데 나쁘지 않네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썰리네요. 이게 샤시 색깔마다 좀 그 가공하고 나서 똑같이 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공할 때의 그 썰리는 감이랑 이런 게 되게 달라가지고, 특히 이제 빨간색 샤시 같이 아니면은 뭐 하얀색 샤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단해서 이게 똑같이 가공을 한다고 해도 약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유의해서 그 밝은 회색깔 샤시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정색 샤시 혹은 뭐 형광 샤시 뭐 전부 다 이제 그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얘는 여기는 얼추 된 것 같아요. 자, 반대쪽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칼날로 예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완벽하게 다 된 게 아니고요. 이따가 또 하면서 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그 노즈하고 테일은 뚜껑은 일단 이 정도로만 가볍게 해놓고, 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센터 샤시도 가공을 해줘야 돼요. 센터 샤시 가공을 해줄 때 요즘 제가 하는 거는 얘가 좀 덜 들어가자 대신에 롤은 살려두자가 이제 요즘 제가 하려는 트렌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센터 샤시에도 이 순정 턱이 있습니다. 이 순정 턱을 칼날하고 이런 걸로 날려줄 건데, 날리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적용을 하려면은 이거 있잖아요. 요 턱 길이, 이 턱 길이를 원래 예전에는 저는 막 이렇게 반씩 자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 1mm 정도 자르나? 네, 정말 조금만 자를 거예요. 대신에 좌우가 같아야죠. 크기만 얘가 맞춰주면 되니까요.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살짝 예쁘게 좀 가공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예뻐. 근데 계속 짝짝이로 올라가죠. 이렇게 만약에 가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들어가는 양이 여기선 되게 한정적으로 들어가요. 가운데로 일자로 이렇게 눌렀을 때는 별로 많이 안 들어가죠. 예, 이게 별로 안 들어가요, 많이.
근데 이 좌우에 이 툴을 활용해 가지고 자른 이 부분은 원래대로 많이 잘라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좌우는 잘 돼요. 네. 자, 이게 기본이죠. 이 상태에서 한쪽 바퀴만 들어가 볼게요. 자, 많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한쪽 바퀴만 들어가는 거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같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네, 기어가 조금 덜 먹게 들어가도록 하는 게 요즘 저의 그 만드는 트렌드입니다. 네, 이제 좌우 편차 동일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많이 안 들어가죠. 원래 예전에 만들었던 거는 막 그냥 이 사이가 달라붙을 정도까지 완전히 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기어가 떴다가 다시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감속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앞뒤 다 조금씩만 들어가는 서스를 만들어 줬어요. 네, 뒤가 조금 더 가공이 됐네요. 앞에도 추가 가공을 조금 이쪽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짜게 안 맞아요. 자, 근데 뒤쪽은 왜 예전에는 이게 많이 들어가려면은 이 안쪽 살을 이거 안 보여. 이 안쪽 살이 마른 목골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사다리꼴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일자로 더 쑥 들어갈 수 있게 일자 가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뒤에는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 가공이 필요가 없어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걸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걸리는 이유가 이거를 가공을 안 해줬어요. 이거 가공 해주고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걸리면은 이 샤시의 색깔마다 다른데 추가 가공을 이제 원래 하던 부분 여기를 가공해 주는 것보다는 이 안쪽 살을 가공을 해주는 편이 평칼로 가공을 해주는 편이 조금 더 내구성 면에서 이 노즈 샤시가 빨리 깨져 나가잖아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서 여기 살을 그나마 조금 더 살려두니까 낫지 않을까. 네. 자, 이 서스 기둥 깎는 툴이죠. 지금은 굉장히 흔한데, 자, 이걸로 이렇게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터 샤시 커버, 모터 기어 커버를 닫아주고요. 테스트를 할 건데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우리가 이제 니퍼로 잘라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의 면이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서 많이 안 갈고요. 그 날카롭게 나온 부분만 한두 번씩만 이렇게 움직여 줄게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냥 평탄도만 맞춰줄 거예요. 날카롭게 잘린 부분만 다시 평탄도를 잡아준다. 그냥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잘못 자른 부분 튀어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꽉 잡고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여기 잘린 부분 있죠? 여기도 똑같이 한 번, 두 번 정도. 그리고 또 만약에 걸린다, 그럼 그때 또 하면 돼요. 한 번, 두 번. 자, 이렇게 해서 날카롭게 튀어나온 그 잘린 단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꽂아줘요. 아, 그리고 이따가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이게 조금만 들어가서 안 걸릴 수도 있는데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가공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카운터 기어가 닿을 수 있는 이 노즈하고 테일 부분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공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알고만 계시고, 자 이거 꽂았어요. 꽂은 상태에서 리어 쪽 먼저 볼게요. 우와, 이거 꽂고 나니까 엄청 빡빡해졌어요. 아 이거 앞쪽이구나. 자 리어 쪽, 리어 쪽. 잘 움직이죠? 근데 소리가 나요. 딸깍딸깍 약간의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정도는 저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부드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 찾아서 칼로 잘라주시거나 아까 같이 줄로 다듬어 주시거나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닿는 부분은, 소리가 나는 부분은 보니까 이 날개 부분 끝을 살짝 이렇게 나남이 져줄게 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조금 소리가 덜 날려나? 네, 소리가 좀 덜 나네요. 확실히 아까 걸리던 부분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리어 쪽은 상대적으로 이 면 가공하는 게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프론트가 좀 빡빡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가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방금 살짝 올라타면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를 조금 더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얘로 좀 힘줘서 눌러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한번 볼게요. 우와, 아직도 그러네. 반대쪽도 그러고요. 이쪽 다 가공을 조금씩 더 해줄게요. 근데 이거 가공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그 저기 뭐야, 톱으로 써는 거 툴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툴을 안 사용하는 이유가 너무 이게 사이가 많이 톱 그 날 길이만큼, 두께만큼 이게 이제 날이 이 사이가 엄청 떠버려가지고 이 가공을 애지간히 잘해주지 않는 이상 이게 금방 샤시가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 살은 조금 더 가공을 해줘야겠네요. 그런 경우에 평칼이 됐든 아니면 이런 줄로 하셔도 되고, 평칼로 이제 얘가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얘가 들어가야 될 길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만 가공을 해줄게요. 일단 가공을 시작하는 부위는 얘가 물려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중간부터가 되겠죠. 중간부터 해서 평칼로 살살 이렇게 파주면은, 평칼로 살살 이렇게 파주면은 여기 이제 이 살을 제가 이렇게 파줬어요.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파주면은 이제 들어가면서 길이 좁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써요? 잘 되겠죠? 더. 이거 너무 내가 깊게 팠나 보다.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깊게 안 파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좀 해줬어요. 네, 시작 부분부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작은 애초에 물려있는데 이후부터 움직이는 게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는 한 중간부터, 칼을 한 여기 중간부터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고, 살짝만, 너무 많이 해줄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딱 이만큼 까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움직임이 어떻게 됐는지. 네,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가공할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사실 여기 물론 단차낸 거, 튀어나온 부분들은 앞뒤 다 갈아내 주셔야 되고요. 앞뒤 다 갈아내 주셔야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배터리 내리기만 남았는데, 배터리 내리는 거는 이제 니퍼면 끝납니다. 니퍼하고 줄이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뭘로 해줘야 되나? 이걸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그냥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기준은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라인 따라서 쭉 잘라주고요. 이 라인들, 이 앞에도 여기 라인까지 해서, 그리고 이 밑에 쪽에서는 뒤집어서 보면서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따라서 쭉 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르고 나서 이따 그 갈 때 보여드릴게요. 네, 벌써 이렇게 한쪽이 다 끝났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여기 이 부분 아까 그 라인대로 딱 건전지 내리기 해서 했고요. 그러면 건전지를 딱 여기 넣어보면 배터리가 이렇게 이 바닥면까지 딱 부드럽게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MS 서스 샷이 어떻게 만드는지 공유해 보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은 이 외날 리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튀어나온 것들은 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제가 뭐 영상에서 못 담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 경기장 오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